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우동 한 그릇입니다.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일본의 우동집들은 1년 중에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자정이 넘도록 오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는데 이날은 1년 중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밤이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10시가 지나자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 여자는 임시로 고용한 여종업원에게 특별히 보너스와 국수가 담긴 상자를 선물로 주어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아휴, 이제 2시간도 안 돼서 새해가 시작되겠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어. 그때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애들은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런 것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네, 자 이쪽으로. 주인 아저씨는 우동 한 덩어리와 반 덩어리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가득 담긴 우동을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엄마도 잡수세요. 우동을 다 먹은 세 사람은 목청을 돋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후 새해를 맞이했던 북혜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 하늘을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2명의 사내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 금음날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 그 손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게 우동 1인분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 우동을 만들어 줍시다.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예요. 올해도 이 가게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 밤은 어느 해보다도 더욱 장사가 잘 되는 중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북혜정의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밤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있던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금년 여름부턴 값을 올려 우동엔 200엔이라고 쓰여져 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식탁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10시 반이 되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와 두 아들,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그럼요. 어서 이쪽으로. 2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주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마주치자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로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단 말을 하고 싶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만큼 빚을 얻어 지불하고 매월 그 빚을 나누어 갚아왔단다. 네, 알고 있어요. 주인네는 주방 안에서 꼼짝 않고 선 채로 계속해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빚은 내년 3월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는데 실은 오늘 전부 갚았단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시로도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줬고 준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만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 회사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단다. 그걸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가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을 계속 할래요. 엄마, 비로소 얘긴데요. 준이하고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준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란 편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서 전국 장문대회에 출품하게 되어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준이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준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준이 친구한테 듣고 제가 대신 참관일에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란 제목으로 장문을 쓰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지금 그 장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란 제목만 듣고는 여기 북해정에서의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생각했는데 준의 장문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험금으론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간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난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는데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우린 모든 것을 전략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의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해졌지만 해마다 꿰매서 입으셨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의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 형제 마음을 알았는지 엄만 우리에게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는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 형제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은 우리가 귀찮을 텐데 주인네는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그 목소린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섣달 금음날에도 그 우동가게를 갔다. 여전히 우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지만 주인네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에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내외는 어느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장문을 읽고
두 내외는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준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장문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를 대신해 인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했니? 갑자기 요청받은 일이라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문에도 쓰여 있지만 동생은 매일 저녁 우리 집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러분과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도중에 돌아와야 하니까 동생은 여러분들한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장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는 사이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앞으로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준이랑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시로도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 금음날이 되자 북혜정의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2번 식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2번 식탁을 비워놓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혜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멋지게 꾸미고 식탁 의자도 새로 바꿨지만 2번 식탁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 식탁들 가운데 단 하나의 낡은 식탁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기억이 있지? 낡은 이 식탁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손님들에게 주인은 우동 한 그릇의 사연을 얘기해 준 뒤 우리는 이 식탁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간혹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잃어가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주었을 때 이 식탁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식탁으로서 손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식탁이 비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항상 그 식탁은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섣달 금음날 북혜정에는 이웃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자 생선가게라는 부부가 생선회를 접시에 가득 담아 들고 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30여 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였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작지껄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사람들이 2번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번 식탁은 비워두었구먼. 이 식탁의 주인공들이 정말 궁금하다고.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신사복 차림의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자 다시 자신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마주하기 시작했고 가게 안은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죠?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그런데 말이 끝나기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오며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오래전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멀지 않은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 들을 겸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곳을 찾아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뭐하고 있어요? 10년여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하세요. 주방 안에서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주인 아저씨도 정신을 차리고 외쳤습니다. 네!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해정이라 쓰인 천 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